뉴비! 첫 번째는 뉴비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블록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유저들입니다. 그래서 게임에 들어오면 일단 눈앞에 보이는 버튼은 전부 한 번씩 눌러봅니다. 상점도 눌러보고 설정도 눌러보고 갑자기 이상한 곳으로 순간 이동했는데 자기가 뭘 눌렀는지는 모릅니다. 튜토리얼에서 분명히 점프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30초 뒤에 채팅으로 점프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아바타도 대부분 기본에 가깝습니다. 꾸미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어디서 꾸미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에서 엄청 비싼 아이템을 가진 사람을 보면 저거 어떻게 얻어요? 라고 물어본 다음 3년 동안 이벤트 해야 돼요 라고 하면 그냥 조용히 사라집니다. 근데 너무 놀리지는 마세요. 여러분도 처음 시작했을 땐 벽 보고 걸어 다녔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다음은 라이트 유저입니다. 라이트 유저는 로블록스에서 가장 평범한 유형입니다. 로블록스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대충 자주 하는 게임 몇 개가 있고 친구가 다른 게임 하자고 하면 따라가기도 하고 재미없으면 5분 만에 나옵니다. 아바타도 가끔 바꿉니다. 근데 진짜 아바타에 진심인 사람처럼 머리카락 하나 고르는데 40분을 쓰진 않습니다. 게임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시스템은 대부분 이해하지만 갑자기 누가 이 게임 2021년 할로윈 한정 아이템 알아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부터 모르는 척합니다.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여기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는 라이트 유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 라이트 유저 맞습니다. 진짜 특이한 유저들은 자기 유형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다음은 고인물입니다. 고인물은 그냥 로블록스를 오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너무 오래 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게임을 시작해도 대충 10분 정도 하면 시스템을 전부 파악합니다. 오비가 나오면 점프하는 위치를 바로 알고 PVP 게임을 하면 처음 보는 무기인데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대충 압니다. 그리고 로블록스가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높은 확률로 옛날이 더 좋았는데? 라고 말합니다. 뭐가 바뀌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UI가 바뀌어도 옛날이 좋았고 아바타가 바뀌어도 옛날이 좋았고 로고가 바뀌어도 옛날이 좋았습니다. 이쯤 되면 로블록스를 좋아하는 건지 옛날 로블록스를 좋아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벤토리를 열어보면 요즘 유저들은 이름도 모르는 아이템이 하나씩 있고 가끔은 그걸 일부러 착용하면서 이거 아는 사람? 같은 분위기를 풍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뉴비가 게임 방법을 물어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기도 하는데 설명이 너무 자세합니다. 뉴비는 점프하는 법만 물어봤는데 갑자기 2017년 업데이트 역사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게임에서 뭔가 모르는 게 생겼을 때 위키보다 먼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답변은 위키보다 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자입니다. 현실에서 돈 많은 사람을 찾기는 어렵지만 로블록스에서는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아바타를 보면 됩니다. 처음 보는 액세서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달고 있는데 가격을 확인해보면 여러분 계정 전체보다 비쌉니다. 이 유형에게 로벅스는 돈이라기보다는 그냥 숫자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500로벅스짜리 아이템을 살까 말까 20분 동안 고민하는데 이 사람들은 5000로벅스짜리를 사고 나서 별론데? 하고 다른 걸 삽니다. 게임에 들어가도 비슷합니다. 게임 패스가 있으면 사고 VIP가 있으면 사고 한정 아이템이 있으면 일단 가격부터 봅니다. 특히 거래를 하는 유저들은 더 무섭습니다. 우리는 모자를 보면 예쁘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거 2달 뒤에 가격 오르겠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로블록스가 아니라 주식시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뉴비가 이런 사람을 보고 로벅스 조금만 주세요? 라고 부탁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돌아오는 건 로벅스가 아니라 무시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인벤토리 가격을 계산했는데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다면 다음 유형보다 이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오비스트입니다. 오비스트는 말 그대로 오비를 좋아하는 유저입니다. 근데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보기엔 똑같아 보이는 점프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벽을 보면 그냥 벽인데 이 사람들은 벽을 보면서 여기서 이렇게 꺾고 점프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처음 보는 오비를 플레이할 때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체크포인트에 도착하기도 전에 3번 떨어지는데 오비스트는 뒤에서 점프 몇 번 하더니 어느 순간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5분 뒤에 채팅을 보면 이미 클리어 라고 써있습니다. 가끔 너무 어려운 구간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1번 떨어지고 10번 떨어지고 100번 떨어져도 계속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게임을 즐기는 건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건지 조금 헷갈립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결국 깨긴 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제목은 대부분 엄청 간단합니다. 영상에서는 사람이 40분 동안 점프하고 있는데 제목은 그냥 클리어. 만약 친구가 어려운 오비를 보고 신나한다면 축하합니다. 정상적인 반응은 아닙니다. 다음은 강심장입니다. 이 유형은 공포 게임을 할 때 우리랑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복도만 나와도 일단 멈춥니다. 왜냐하면 저 끝에서 뭔가 튀어나올 게 너무 뻔하거든요. 그런데 강심장은 그냥 앞으로 갑니다. 문도 바로 열고 지하실도 바로 내려가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오히려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괴물이 튀어나오면 우리는 마우스를 던질 정도로 놀라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 나오네
하고 끝입니다. 감정이 없는 건지 이미 너무 많이 당해서 익숙해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사람이 친구들 사이에 한 명씩 있습니다. 공포게임 하자고 먼저 말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게임 시작하고 10분 뒤에는 강심장 한 명만 맨 앞에서 길을 찾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그 사람 뒤에 붙어 있습니다. 거의 인간 방패입니다. 더 심한 사람들은 점프스퀘어가 나와도 무서워하기는커녕 웃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공포게임을 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문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강심장이 갑자기 뒤에서 소리를 질러 여러분을 놀라게 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괴물보다 친구가 더 무서워집니다. 그리고 다음 유형은 공포게임보다 훨씬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잼민이. 다음은 잼민이입니다. 말 그대로 아직 어린 로블록스 유저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잼민이라고 해서 전부 똑같은 건 아닙니다.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게임을 조용히 즐기는 잼민이와 서버 전체가 자기가 들어온 걸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잼민이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누가 아이템을 주면 진심으로 좋아하고 친구를 만나면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재밌게 놉니다.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이 유형은 게임 시작한 지 30초도 안 됐는데 이미 채팅창에서 누군가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아이템을 먼저 먹었다거나 자기 자리를 뺏었다거나 그냥 캐릭터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가끔은 이유조차 없습니다. 그냥 싸우고 싶었던 겁니다. 특히 PVP 게임에 들어가면 갑자기 말투가 달라집니다. 자기가 이기면 EZT, 자기가 지면 렉, 한 번 더 지면 핵, 세 번 지면 게임을 나갑니다. 아주 완벽한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들어와서 똑같이 합니다. 물론 모든 어린 유저가 이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게임하는 애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억에 남는 건 항상 시끄러운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채팅창을 시끄럽게 만드는 또 다른 유형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상황극 중독자입니다. 상황극 중독자는 게임보다 설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저입니다. 물론 RP게임에서 상황극을 하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게임이니까요. 학교 게임에 들어가서 학생 역할을 하고 군대 게임에서 군인 역할을 하는 건 아주 정상적입니다. 진짜 문제는 아무 상관없는 게임에서도 상황극을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몬스터를 잡으러 왔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스승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오늘 처음 봤습니다.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하면 따라옵니다. 스승님 계속 따라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은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제자를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스 채팅 게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방금 만난 두 사람이 갑자기 가족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애완동물이 되고 5분 뒤에는 누가 누구의 부모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압니다. 설정이 이미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가끔은 캐릭터 이름, 성격, 과거까지 정해놓습니다. 그냥 게임 하나 하려고 들어왔는데 세계관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합니다. 이 정도 상상력이면 게임을 하는 것보다 직접 만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오래 놀다 보면 위험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경만 하던 여러분도 어느 순간 역할 하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게임하러 왔는데요.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은 게임을 시작하기 전부터 1시간씩 준비하는 유형입니다. 아바타 꾸미기 중독자입니다. 아바타 꾸미기 중독자는 로블록스에서 게임보다 아바타 편집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유저입니다. 일반 유저가 로블록스에 들어오면 먼저 무슨 게임을 할지 고민합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오늘 뭘 입을지 고민합니다. 게임은 그 다음입니다. 문제는 옷 하나 고르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머리, 얼굴, 액세서리, 바지, 신발,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이상한 장식까지 전부 확인합니다. 머리카락 하나를 바꿨다가 다시 원래 걸로 돌아갔다가 5분 뒤에 또 바꿉니다. 친구가 게임 언제 들어와? 라고 물으면 항상 대답은 같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잠깐은 최소 20분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게임에 들어왔는데 조명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다시 아바타를 바꾸러 갑니다. 이 정도 되면 캐릭터를 꾸미는 게 아니라 패션쇼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로벅스도 많이 씁니다. 보통 사람은 100로벅스를 쓰면 뭘 샀는지 기억하지만 이 사람들은 인벤토리를 열어보고 내가 이걸 언제 샀지? 하는 아이템이 몇 개씩 있습니다. 대신 아바타에 대한 지식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스타일을 보여주면 비슷한 머리, 얼굴, 액세서리를 바로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바타를 잘 꾸미고 싶다면 이런 친구 한 명쯤 있는 게 좋습니다. 단점은 같이 게임을 시작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지금 게임보다 아바타 꾸미는 시간이 더 길다고 생각했다면 이미 이 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적어도 다음 유형보다는 덜 힘듭니다. 다음 사람들은 재미를 위해서 반복 작업을 몇 시간씩 하거든요. 노가다 중독자. 다음은 노가다 중독자입니다. 이 유형은 똑같은 행동을 몇 시간 동안 반복하면서도 이상하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은 같은 몬스터를 10번쯤 잡으면 슬슬 지루해집니다. 이 사람들은 1000번 잡습니다. 왜냐하면 1000번째 몬스터가 0.1% 확률로 엄청 좋은 아이템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 나옵니다. 그러면 1000번 더 잡습니다. 시뮬레이터 게임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클릭하고 돈 벌고 업그레이드하고 다시 클릭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비싼 업그레이드를 삽니다. 그리고 이걸 3시간 동안 반복합니다. 옆에서 보면 거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현실에서는 일을 하면 돈을 받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로벅스를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이 말이 나오면 끝입니다. 조금만 더가 10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새벽 3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원하는 아이템이 거의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절대 게임을 끄지 않습니다. 확률은 0.1%인데 마음속 확률은 이미 90%입니다. 이번엔 진짜 나온다. 안 나옵니다. 다음엔 진짜 나온다. 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해가 뜹니다. 그래도 이런 유저들이 대단한 건 맞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중간에 포기할 일을 끝까지 해서 결국 목표를 달성하거든요. 문제는 목표를 달성한 다음입니다. 드디어 몇 시간 동안 원하던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스크린샷도 찍습니다. 친구한테 자랑도 합니다. 그리고 5분 뒤에 새로운 목표를 찾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런 게임을 시작하기까지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유형입니다. 까다로운 유저. 다음은 까다로운 유저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블록스를 켜자마자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게임을 고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썸네일을 봅니다. 별론데. 제목을 봅니다. 이것도 별론데. 동접자 수를 확인합니다. 너무 적으면 사람이 없어서 싫고 너무 많으면 양산형 게임 같아서 싫습니다. 평점도 확인합니다. 업데이트 날짜도 봅니다. 게임 설명도 읽습니다. 가끔 댓글이나 유튜브 영상까지 찾아봅니다. 여러분은 옆에서 이미 아무 게임이나 들어가서 20분째 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직 로블록스 메인 화면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완벽해 보이는 게임 하나를 찾습니다. 썸네일 좋고 평점 좋고 사람도 많고 업데이트도 최근에 했습니다. 드디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3분 뒤에 나옵니다. 재미없네. 지금까지 조사한 시간이 플레이한 시간보다 10배는 깁니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가끔 친구들이 추천해줘도 쉽지 않습니다. 이거 재밌어. 무슨 게임인데? 그냥 들어와봐. 절대 안 들어옵니다. 게임 이름부터 알아야 합니다. 장르도 알아야 합니다. 뭘 하는 게임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단점도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이쯤 되면 게임을 고르는 게 아니라 면접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장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게임을 워낙 많이 비교하다 보니까 로블록스 게임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할 게임이 없을 때 물어보면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괜찮은 게임 하나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같이 하자고 해놓고 본인이 먼저 질려서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유저들은 적어도 게임을 플레이하기는 했습니다. 다음 유형은 아예 게임을 직접 만들어버립니다. 개발자. 다음은 개발자입니다. 우리가 로블록스에 들어가서 게임을 고르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그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생각이 비슷합니다. 나도 게임 하나 만들어볼까?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엄청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잘 되면 로벅스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켭니다. 그리고 약 10분 뒤에 첫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맵도 만들어야 하고 UI도 만들어야 하고 스크립트도 짜야 하고 아이템도 만들어야 하고 게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겨우 하나를 고치면 아까까지 멀쩡하던 다른 게 갑자기 고장납니다. 문 하나를 열리게 만들었더니 바닥이 사라지고 바닥을 고쳤더니 플레이어가 날아가고 플레이어를 고쳤더니 이번에는 게임이 시작을 안 합니다. 개발자가 게임을 만드는 시간의 절반은 자기가 방금 뭘 망가뜨렸는지 찾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계속 만들다 보면 드디어 게임이 완성됩니다. 친구들도 불러봅니다. 테스트도 합니다. 썸네일도 만듭니다. 게임을 공개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접속자 수를 확인합니다. 1명. 새로 고침합니다. 1명. 또 새로 고침합니다. 2명. 신나서 확인해보면 친구입니다. 그래도 운 좋게 게임이 뜨기 시작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업데이트를 해야 하고 버그를 고쳐야 하고 유저들이 요구하는 것도 들어야 하고 누군가는 채팅으로 왜 업데이트를 빨리 안 하냐고 화를 냅니다. 어제까지 플레이어였던 사람이 갑자기 고객센터 직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유저들은 개발자가 며칠 동안 만든 새로운 시스템보다 5분 만에 실수로 만든 이상한 버그를 더 좋아할 때도 있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환장할 일입니다. 그래도 결국 우리가 매일 하는 수많은 로블록스 게임들은 이런 사람들이 직접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마운 유형이긴 합니다. 저라면 첫 번째 오류 메시지를 보는 순간 스튜디오를 껐을 것 같지만요. 그런데 게임을 만드는 사람보다 더 예측하기 어려운 유저들이 있습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은 트롤러입니다. 다음은 트롤러입니다. 이 사람들은 게임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정상적으로 게임을 못하게 만드는 걸 더 재밌어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티가 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주 평범하게 플레이합니다. 미션도 하고 팀원도 도와주고 게임 규칙도 잘 지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심심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집니다. 팀게임이면 일부러 이상한 곳으로 가고 친구가 점프하려는 순간 앞을 막고 자동차 게임이면 멀쩡히 달리다가 갑자기 절벽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엄청 즐거워합니다. 특히 친구랑 같이 플레이할 때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아이템을 들고 있으면 트롤러는 그걸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저거 어떻게 하면 떨어뜨리게 할 수 있지? 게임의 목표는 이미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목표는 여러분입니다. 근데 진짜 트롤러들은 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짜증나게 만들고 조금 방해하고 상대가 화낼 것 같으면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합니다. 왜? 자기가 뭘 했는지 제일 잘 알면서 말입니다. 가끔은 버그나 이상한 게임 시스템을 이용해서 장난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절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게임을 플레이합니다. 어떻게 보면 창의적입니다. 방향이 조금 잘못됐을 뿐입니다. 이런 친구랑 같이 게임하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절대 등을 보이면 안 됩니다. 괴물보다 먼저 여러분을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유형은 게임에서 장난을 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체를 컨텐츠처럼 즐기기도 합니다. 다음은 오더입니다. 다음은 오더입니다. 오더는 온라인 데이터의 줄임말로 로블록스 안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온라인으로 연애 비슷한 관계를 만드는 유저들을 말합니다. 이 유형이 항상 문제인 건 아닙니다. 그냥 서로 이야기하고 같이 게임하는 정도라면 다른 유저들이 신경 쓸 이유도 없습니다. 문제는 서버 전체를 자기들 연애 공간으로 만들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게임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채팅창에서는 갑자기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왜 아까 걔랑 같이 있었어? 그냥 친구야. 거짓말하지 마. 게임이 아니라 드라마 12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1화부터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팀게임에서는 더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둘이 같은 팀이 되면 서로만 도와주고 다른 팀이 되면 싸우지 않고 누가 한쪽을 공격하면 갑자기 둘 다 그 사람을 쫓아갑니다. 여러분은 게임 규칙대로 플레이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악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끔은 서로 맞춰 입은 아바타를 쓰기도 합니다. 이름도 비슷하게 만들고 프로필도 맞추고 항상 같이 다닙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귀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서버에서 지나치게 티밍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과 온라인에서 너무 개인적인 정보를 주고받는 건 애초에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로블록스든 어디든 똑같습니다. 상대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게임하고 이야기하는 건 괜찮지만 게임을 다른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연애 프로그램으로 바꾸지는 맙시다. 그리고 다음 유형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녹화해서 인터넷에 올리기도 합니다. 다음은 유튜버입니다. 다음은 유튜버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런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유튜버는 로블록스를 플레이하지만 일반 유저랑 조금 다른 방식으로 게임을 봅니다. 보통 사람은 게임에서 웃긴 일이 생기면 그냥 웃고 끝납니다. 유튜버는 먼저 생각합니다. 잠깐, 이거 녹화됐나? 멋진 장면이 나와도 똑같습니다. 보통 사람은 와, 대박! 하고 끝인데 유튜버는 바로 다시 보기부터 확인합니다. 그리고 녹화 버튼을 안 눌렀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 장면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면이 됩니다. 다시는 똑같이 못 만들거든요. 유튜버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략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업데이트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 친구들이랑 예능처럼 플레이하는 사람도 있고 애니메이션이나 스토리 영상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게임을 끝내도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영상도 골라야 하고 편집도 해야 하고 자막도 넣어야 하고 썸네일도 만들어야 하고 제목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업로드합니다. 이제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10분 뒤에 조회수를 확인합니다. 또 10분 뒤에 확인합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도 확인합니다. 영상보다 조회수 페이지를 더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가끔 게임에서 유튜버를 만나면 사람들이 바로 알아보기도 합니다. 유튜버 맞죠? 그러면 갑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평소에는 아무도 관심 없던 사람이 녹화 중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서버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꼭 한 명은 카메라 앞에서 계속 점프합니다. 영상에 나오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런 유형 덕분에 여러분이 몰랐던 게임을 알게 되기도 하고 새로운 업데이트나 재미있는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 중요한 유형입니다. 물론 영상을 만드는 본인은 편집하다가 왜 이걸 시작했는지 후회할 때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거의 모든 유형을 본 것 같습니다. 거의요. 사실 아직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유형은 썸네일에도 없었습니다.